네, 우리 어떤 종목이 보석 같은 코인일까라고 살펴보는 코인 탐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시바이누, 페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리플 되겠는데요. 리플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리플 2.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29원의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리플은 좋은 소식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커스터디 열심히 밀어붙이고도 있고요. 또 이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 역시도 이달 내에 출범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있는데 리플 가격은 그대로 좀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리플이 이제 제자리 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점프를 할지 아니면 웅크를 할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기존에 작도를 해 보았을 때 이 지금 저점이 현재 저점 구간이어서 가지고 이 상승 추세는 약간 신뢰도가 낮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뢰도가 높아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저점 구간이 아닌 이제 전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이 상승 채널은 조금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반등 그리고 또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도 관점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패턴이다,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리플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고점 구간 넥라인이 이제 732원에서 제일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740원 구간이에요. 그럼 740원 구간 이 꼬리 기준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저항 매물대 구간인 758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금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74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저항 구간인 758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758원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 동반 혹은 돌파율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758원 구간에서도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고 다음 매물대 구간인 816원 수평 저항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리플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적 관점으로는 약간 이제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물론 상승 반전 패턴이 나와주게 되고 22동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반기 기울기에서 상반기 기울기로 전환이 돼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형태이고요. 이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형태라는 건 뭐냐? 이 추가적으로 가격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242동평균선을 60이 데드크로스하고 120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줄 거예요. 그럼 데드크로스가 나온 직후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240, 60 혹은 120을 만났을 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리플 같은 경우 이쪽 구간 22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현재 응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리플도 상승 폭발 가능성이 열리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부조시표를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예요. 중기 K선을 제외한 장기는 이제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 가까운 모습이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 이제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상승 시그널의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이고 역별 차트에서 나와주는 저점 신호는 신뢰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을 상승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로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는데요. 가격 먼저 보고 가시죠.
솔라나는 4.9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세인데요. 20만 6천 원의 가격을 형성해 주는 모습입니다. 솔라나의 이 TVL, 이 네트워크, 디파이 예치된 솔라나 양이요. 3,600만을 넘어서면서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주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생태계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게 되는데요. 솔라나의 보유자들 역시도 디파이 생태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리플 좋아하는 것처럼 솔라나 굉장히 좋아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차트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라나도 이제 이더리움 킬러가 될 수 있을지 네.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는 하락 추세 중에 이 삼각수렴의 패턴으로 가격이 이제 응축, 이제 네. 에너지 팔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상승 채널 중에서 이제 수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 시나리오인데 네. 아쉽게도 솔라나는 이제 하락 추세 중에서 삼각 수렴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하락 추세 중에서도 돌파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현재 수렴 상단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전고 부근을 같이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 왜냐하면은 이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전고 구간, 이 매물대로 돌파를 실패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돌파하더라도 재차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수렴 상단부와 이제 전고점, 이 네. 매물대 구간과의 가격 이격도가 크지 않으면은 전고 부근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진입을 하셔라라고 네.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따라서 수렴 상단부를 돌파를 하더라도 전고 기준 매물대인 21만 1,800원 선을 같이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돌파하고 리테스트 혹은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또 단기 상승 채널이 또 진행 중인 형태예요. 이 저점 구간을 이렇게 네. 그어보게 된다면은 21만 1,800원 상반 돌파 시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1차 목표가 혹은 23만 1,60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쪽 특평 저항성 부근을 1차적인 목표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돌파를 실패하고 재차 가격이 조정의 형태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시고 네. 반등이 나와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차트적 관점 말고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솔라나도 이제 저항 구간인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240 이동평균선의 길기가 상반 길기가 아닌 하반 길기에서 점차 이렇게 돌아 나가는 형태를 취해주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해주고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겠으나 아직까지 정별로 패턴이 전환된 모습은 아니에요. 따라서 돌파 이후 이 수렴 구간 및 전고 부근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잡거나 네.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고 다시 응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된다면은 나머지 이동 평균선이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240 네.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는 시점, 즉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 거나 네. 아니면 20 이동평균선이 제일 빠르니까 20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내준 직후에 가격이 터치를 해줬을 때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솔라나의 보조지표도 긍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단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수권에서 상반기울기 유지 중인 이제 페일러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기 K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도 아직 고점 구간까지 도달을 해주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 네. 그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저항 구간인 21만 1,800원 선 구간을 네. 돌파를 해줬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우리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이더리움 3.4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41만 7천 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10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벨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면서 벌어진 거였었는데요.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 이제 수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6시 45분에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이 됐었다가 이제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에는 이제 아세모울루 그리고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이렇게 3인이 돌아갔고요. 아세모울루, 존슨 이렇게 두 사람은 이 MIT 교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큰 무빙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솔라나랑 약간 차트가 네.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라나처럼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고요. 네. 솔라나는 이제 돌파 직전이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이 저항선 구간까지 이격도가 조금 남았어요. 그 말은즉슨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었을 때 이 수렴의 상단부 혹은 하락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고 계속해서 네. 리스트에서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부분들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수렴 상단부랑 이격도가 크진 않아요. 2,650불 정도에서 2,670불, 80불, 85불 정도. 네. 이 이제 저항 구간인데 네, 정정을 많이 하시네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 장기 관점으로서 봤을 때는 이 수렴 패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낫겠죠. 그 다음에 이쪽 구간 2,685불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또 2,817불의 저항선이 있어요. 네. 수평 저항선.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고 이탈하고 난 이후에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2,817불. 보수적으로 본다면 2,820불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2,820불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고 다음 저항선 매물대 구간인 3,350불까지 갈 수 있는 조금 원동력이 되줄 수 있겠구나라고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주봉 관점으로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주봉에서 이제 정배열의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조금 강하죠. 네. 그다음에 6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준 형태이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2,820불 구간이 62동 평균선 구간 돌파하고요. 내려오는 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예요. 그럼 주봉 관점에서 저항 구간인 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네. 지금은 기울기가 하방 쪽으로 강하기 때문에 상승 폭발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제 기울기가 전환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이 캔들과 만나는 시점에서 적어도 1주 정도는 네. 응축으로 이 하방 기울기를 해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급격하게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거나 두 가지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 시점이 적어도 빨라도 2주 정도는 걸릴 것이다. 1에서 2주 정도는 걸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주봉 보조 지표 상태는 정배열인 상태에서 상승 시그널 쪽에 가까운 형태예요. 단기 K선은 이제 데드크로스 나와준 시점이지만 중기 K선은 골든크로스고요. 네.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도 골든크로스 직전인 형태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돌파를 해준 시점이 주봉에서는 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상반기울기로 전환시켜주는 시점이고요. 네. 착도점 관점에서는 2,820불에서 30불 정도 기준 이쪽 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도 급하게 장기 관점이면 진입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전까지는 네. 뭐 단기 관점은 다르겠지만 장기 관점으로서는 돌파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겠고요. 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봉에서는 지금 20과 62동 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된 형태이고요.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나와주고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상승 시그널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122동 평균선 기울기 하방 기울기로 강하게 내려오고 있고 네. 이 122동 평균선은 주봉의 22동 평균선과 가격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 관점으로서 이 1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지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내려오게 되는 242동 평균선 구간을 목표가 부근으로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더리움 깔끔하게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밈코인 시바이누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시바이누 3.8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0243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바이누는 이 최근에 그려냈던 이 하락 쐐기 패턴에서 벗어나서 대규모로 가격 상승 무려 340%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에 이 대상승을 이끌어냈던 그 장세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바이누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시바이누 차트도 한번 바로 넘어서 살펴볼게요. 일단 시바이누도 이제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이제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채널을 돌파했던 시점, 이쪽 구간이 일단 베스트적인 매수 타점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전고점 부분이었던 0.02845원을 돌파를 실패하고 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수렴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됐어요. 네. 응축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줬죠. 네.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현재 구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트랩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혹여나 이제 리테스트 하면 거래량 돈반을 하더라도 네. 트랩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절가를 적당한 구간에 잡아야 돼요. 네. 그럼 이 수렴 하단부 추세선 구간을 이탈하면서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자리인 가격대로는 이제 0.0215원 정도 구간에다가 네. 손절가를 짧게 설정을 하시고 지집을 해보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어디까지 가느냐? 일단 전고 기준으로 볼게요. 전고 기준으로 0.02537원, 그 다음에 돌파 시에는 그 다음 전고점 구간인 0.02845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모습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동평균선과 가격이 242동평균선을 취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을 골든크로스 해줬고요. 네. 22동평균선의 기울기 상반 기울기로 강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재차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살펴봤던 이 전고 부근에 242동평균선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네요. 그럼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 보조지표의 상태도 나쁜 형태는 아니에요. 네. 단기 K선 과매수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상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페일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위 시간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중기, 그 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 중기는 K선 3방, 장기는 골든크로스 직전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쭉 차트 보시면서 가장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딱 꼽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페페 되겠습니다. 밈코인이죠.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페페는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3% 상승해서 0.0141원의 가격을 형성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밈코인 페페 이제 가격이 지난주 하락하는 모습을 그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를 좀 시사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오늘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페페가 그래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느 가격선을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페페 같은 경우 왜 제가 이제 발굴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됐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 중에서 하락 추세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 머지 않았어요. 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상승 파동의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짧게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패턴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삼각 수렴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줬어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다음 저항선 구간 이격도가 조금 가깝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신 말되
이 하락 채널 상단 돌파 및 전고 기준인 전고 수평 저항선인 0.01581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돌파를 하고 난다면은 다음 전고 구간 매물대 저항 구간인 0.01881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열심히 이 길을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윗 저항 구간이었던 120 이동평균선 돌파, 그 다음에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선반 기울기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준 모습이죠.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보조지표의 상태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단기, 중기 K선 선반 기울기, 장기 K선 골든크로스 직전이기 때문에 네. 다만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하고 전고점 구간을 0.01581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면은 재차 조정의 형태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지금 매수를 하지 말고 차라리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라. 0.0158원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혹은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살펴봐도 긍정적인 위치예요. 이 밴드 2선, 상단 주황색 선, 밴드 2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항선 구간을 다 돌파해준 시점이고요. 신호등 지표의 초록불 구간, 즉 네. 직진을 하는 구간, 매수세가 우세한 구간이죠.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진입을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 시나리오가 나와주지 않고 저항받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네. 이쪽 구간, 이 밴드 1선 구간인 0.0132원 정도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페페코인을 가지고 온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났던 코인 탐험 이제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옆별 형태의 코인이었고요. 솔라나 이더리움은 수렴 상단부 구간을 실제로 돌파를 해줘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빈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봤고 네. 시바이누나 페페 같은 경우 현재 수렴 상단 돌파, 그 다음에 추세도 기본적인 틀이 큰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보물상자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